가속 깜찍하게 아, 됐습니다, 이제. 어디 갔냐? 한 주 쉬었더니 헷갈리네. 한 주 쉬었더니 헷갈리네. 자, 오늘 바른 자세 PPT 체육 분석, 근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네. 피지컬 밸런스 트레이닝.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예, 지금 다른 분들도 이제 거기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분석을 어떻게 하냐. 예, 이거 아이들 분석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왜냐면 굉장히 궁금하죠? 이게. 네. 사람들이 왠지 궁금해 하는데, 그냥, 설문지 한 장 가지고 분석한다,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신뢰감이 떨어지는구나. 신뢰감이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그래서, 어린이 저희도 보호구역 처음에 공부할 때 주정차 구간 보편적으로 다 그랬었고요. 예. 단속 구간입니다. 주정차 단속 구간 자, 바른자세 PPT 체형 분석, 피지컬 밸런스 트레이닝 체형 분석의 이제 근본 원리. 그래서 우리가 16가지 항목 가지고 체형을 분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해야 16가지 항목 가지고 분석하니까 별로 데이터가, 그 데이터 가지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우리가 한번 설명을 쭉 했는데, 요거에 관련돼서 이제, 다 알아보는 거예요. 자, 설명했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뒷목과 뒷심이 우리 몸의 근본이 된다. 뒷목과 뒷심이 우리 몸의 근본이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오고 있는 것들이 저번에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네, 설명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체형 분석 설문지 피지컬 밸런스 트레이닝 시스템의 체형 분석 설문지인데 요게 이제 체질 분석의 1차 분석.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게 세 가지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체질 분석. 내 몸의 체질이 뭐냐. 그래서 이거를 보면 내 몸에 이게 체질이죠. 체질. 기혈이니까. 예, 네. 기혈이니까 내 몸의 체질,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친구가. 예, 내 몸의 근본이니까.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 과속 깜찍하게 그래서 이 설문지는 뭐냐면 체질을 분석하는 거다. 우리 몸의 근본인 체질을 분석하는 거다. 두 번째 거는 다 지워버렸네. 깜찍하게 있습니다. 체질을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체질 분석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정신하고 화학 똑같은 얘기예요. 정신하고 화학도 보는데 그러면 정신을 기라고 그랬고 정신을 기라고 그랬고 얘를 기라고 그랬고 화학을 우리는 혈이라고 한다. 정신화학. 그 다음에 기는 뒷목이고 혈은 뒷심이다. 뒷심. 똑같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정신 기는 목하고 어깨의 문제고 그다음에 혈은 뒷심은 소화기계 소화기계 소화기계. 그리고 이쪽 부분들은 하늘에서 오죠. 이쪽 부분들은 땅에서 오고 네. 그다음에 사람으로 얘기하면 구조 중에서는 가장 이제 구조에서는 중요한 게 뼈인데 뼈 중에서 골반
골반의 변이에서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카이로프라틱이나 교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테스트하는 게 골반 재는 거예요. 골반이 어떻게 틀어졌느냐 이걸 가장 먼저 보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 골반의 변이가 있게 되면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겠죠. 그죠? 근데 골반의 변이는 뭐 때문에 왔느냐?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골반의 변이는 온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골반 변이 자체가 있는데 한의원이나 교정원 가면 골반을 교정해 주죠. 예, 골반을 교정해 주는데 교정하면 그 자세로 맞는데 그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골반이 제자리로 안 가죠. 그래서 이것들은 완전 근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반의 변이가 있는데 이 골반의 변이가 뭐 때문에 생겼냐? 근본에서 온다. 근본에서. 그래서 정신을 기라고 그러고 우리는 유형일 이거는 신경성 에미스 스트레스의 원인이고 원인에서 오는 거고 화학은 우리는 혈이라고 그랬고 유형2 소화기계성에서 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형1 신경성 예민성 스트레스로 인한 경추 1, 2번과 후두근 주변 긴장으로 몸의 예민성이 높아져 목과 어깨에 무의식적인 힘을 주게 되어 목, 어깨의 근육이 뻣뻣해진다. 이게 뭐가 되죠, 이제? 요 내용이? 요 내용이 어, 분석의 원인이잖아요. 원인. 예? 자, 약 이게 100m. 골반을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골반 변이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예. 골반 변이. 얘가 골반 변이를 만들어요. 자, 골반 변이도 만들고, 그 다음에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증상과 근본이라는 게. 모든 근본은, 모든 증상이나, 어, 뭐, 질환, 질병, 모든 증상들은 원인이 30km. 있어서 오잖아요. 구역내 주정차 단속 구간. 원인이 있어서 오죠. 자, 목 디스크가 있어요. 증상이잖아요. 네. 네. 그럼 어디서 와요, 그게? 잘못된 자세입니다. 예? 잘못된 습관입니다. 아예 근본으로 가면 어디냐고. 뒷목지심입니다. 그렇죠. 얘가 목기심. 뒷목이잖아요, 지금. 네. 뒷목. 제가 그냥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가 있다. 이게 어디서 왔냐. 디스크만 보는 게 아니라 뒷목. 그 디스크가 유발되는 근본이 어디냐, 이거지, 근본. 여기서 이제 디스크 원인은 디스크를 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겠죠. 그 얘네들이 경직됐으니까. 그러면 근육들을 경직시키는 원인은 뭐냐? 이거 뒷목에서 지금 신경 쓰이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경추 1, 2번과 주근경련의 긴장으로 인해서 몸의 예민성이 높아져서 목, 어깨에 무의식적으로 힘이 된다. 그래서 목, 어깨 근육이 뻣뻣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굳어지면서 압력이 증가되면서 삐져나갔다 이거죠. 그게 디스크의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네. 증상의 원인은 뒷목이에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다고 그래요. 어깨가 막 많이 뭉쳤어요. 그래서 너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 음. 자, 어깨가 많이 뭉쳐 있어. 좀 이렇게 뭐 어깨가 좀 아프다고 그래, 애가. 그럼 원인은 뭐예요? 뒷목이요? 뒷목이에요. 그럼 뭐라고 상담해야 돼요? 요거 읽어주면 돼요. 요거 읽어주면 돼.
모든 상담, 모든 상담은 이거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담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 모든 상담은 근본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본은 뭐예요? 우리 몸의 뒷목이요? 근본은 뭐예요? 우리 몸의 근본. 뒷목이요. 예. 뒷목과 뒷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증상들이 뒷목과 뒷심에서 오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상담을 딴 걸로 하시려면 안 돼. 예, 그냥 여기서만 풀어서 근본 원인만 우리는 설명하면 돼요. 왜냐면 그 뒤쪽에 증상들이 어떤 형태로 왔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예,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결해 주면 돼요? 원인. 뒷목만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디스크를 얘가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있어 사람이. 예, 내가 성인반을 운동하고 있는데 디스크가 있어요. 그럼 디스크 치료할 게 아니고 디스크는 병원 가서 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를 운동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럼 당신은 디스크가 뭐 때문에 왔느냐? 그래서 근본에서부터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목 디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근본은 다 맞아요. 그 사람들은 이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의 주변에 있는 근육이 점차 단속 구간 굉장히 경직되고 굳어져서 뼈에 압력이 증가되니까 디스크가 빠져나갔다, 탈출했다. 예? 그러면 목하고 어깨에 있는 이 목을 감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뭐 때문에 굳어졌느냐? 목구형 및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유형일이잖아요. 네. 예, 신경성, 예민성, 스트레스. 땅에 당신은 있는 신경성, 예민성,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서 내 몸에 그래서 우리 경추 1, 2번가 후두근 주변 근육을 긴장시킨다 자꾸 그런 긴장성들이 우리 몸의 예민성을 굉장히 높여지게 만들고 목과 어깨에다가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힘을 쫙 준다고. 특히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은 직장 같은 데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영화가 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예, 가만히 앉아서 영화 보면 되는데 이렇게 봐요. 몸이 꾹딱 이렇게 어깨가 막 갈수록 올라요. 어깨가 뻐근해져요. 1시간 지나면 못 앉아 있을 정도로 막 뻐근해져요. 그럼 땅에 영화가 보여요? 내 어깨가 더 아픈데. 그래서 자기가 왜 어깨에다 그렇게 힘을 주는지를 모르는 과속 집합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그런 증세에서 나타난다. 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눈이 굉장히 피로해가지고 그 눈물약, 네. 안구건조증 뭐 이런 거 넣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도 있고, 예. 뭐 비염도 있을 수도 있고 입안 현다 뭐 이것도 성인들한테 나타날 거고 아이들한테는 회복력이 좋아서 그런 것들은 많지 않을 거 같고 뭐 두통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TMJ 턱관절 턱이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 이 위쪽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보면 이런 현상들 그리고 자 키 크려면 뭐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잠을 잘 자야죠. 그렇죠? 네. 1순위예요. 잠을 잘 자는 게 1순위예요. 최고 1순위예요. 잠을 잘 자야 된다. 1순위 무조건.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잠 깜빡 새면 아침에 밥 먹고 싶어요? 피곤하지. 밥 먹기 힘들죠. 네. 예.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음식 소화 이런 능력들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쉬어야 돼요. 쉬는 게 원활해야 돼요. 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예요? 예민해서. 신경 쓰이면서 스트레스죠. 그래서 뒷목의 문제예요.
그럼 못 잤어. 잠을 못 잤어. 그럼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죠. 네. 그럼 기력이 있어요, 없어요? 기력이 있어요, 없어요? 잠을 못 자면. 없어요. 자,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 생각하죠? 기운이 없다. 뭐가 없어요? 기운이요. 에너지가 없다고 느끼죠. 에너지가 없다고. 힘. 예. 에너지가 없다고 느끼니까 에너지 보충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밥을 주사죠. 영양제. 에너지 보충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밥을 먹어요. 그렇죠. 먹어야죠. 예. 많이 먹을까요? 조금 먹을까요? 조금 먹어요. 많이 먹어요. 기운이 많이 없으니. 먹어요? 예, 기운이 없어서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살이 쪄요. 네. 음. 자, 에너지가 모자라다고 느낄 때는 일반적인 쌀이나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탄수화물을. 에너지가 없다고 느낄 때는 에너지를 빨리 전환을 시켜야 돼요. 에너지로. 음식을 에너지를 빨리 전환을 시키려면 가장 좋은 거는 단 거죠. 단 거. 초콜릿. 단 것. 그 다음에 기름진 것. 튀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튀김 이런 거. 음. 이런 거를 그다음에 이제 뭐 과자 뭐 이런 거. 예. 왜냐하면 꿀 같은 거 이렇게 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먹게 돼 있어요. 뭐야 신경 쓰이면서 스트레스를 인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증상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지금 뭐 뒷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뒷목과 뒷심 유형 1하고 유형 2만 외워라. 네. 예. 그 모든 상담은 여기서 이루어진다. 모든 상담은. 뭐 키가 뭐 모든 게 다. 통증도 마찬가지고 뭐 목 디스크, 디스크 뭐 안구건조증, 예, 비염, 축농증, 뭐 TMJ, 뭐 혓바늘 돋는 것도 마찬가지고 충치 뭐 그다음에 풍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뭐 그다음에 이명, 이통, 이염, 귀에서 어지럼증, 귀에서 소리 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모든 원인은 여기서 시작된다. 그 다음에 그 좀 더 막 깊이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질환, 질병들이 생기죠. 뭐 두통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니게리병이라든지 모아모아라든지 예. 사람들이 이제 뭐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정신적인 문제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그 우울증이라든지 예,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도 다 뒷목에서 오는 거예요. 부위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네, 실기할 때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 네. 그래서 모든 원인들은 다 뒷목에서 온다.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이걸 제가 꼭 다 그냥 이 두 장이잖아, 두 장. 두 장 이거 외우라고 그랬어요, 외우라고. 요거 꼭 외우고 계세요, 요거는. 요거. 자율신경 실조증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원인은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 내 혈압 자율적으로 조절하죠. 당뇨 자율적으로 조절하죠. 내 몸이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모두는 당뇨 환자가 돼요.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예, 그 스파이크가 오거든요. 특히 단 거를 많이 먹게 되면. 그러면 100에서 80에서 120이 당 수치가 정상인데 뭐 240 뭐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 정보를 어디다 갖다 주냐면 뇌에다 갖다 주면 뇌는 우리의 뇌는 췌장에다가 예? 췌장에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막 폭포수와 같은 인슐린을 분비를 한다 얘들이 인슐린을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을 240까지 올랐던 당을
다시 정상 수치로 내리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인체의 향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향상성들은 뭐냐면 자율신경이에요, 자율신경. 그래서 자율신경, 최성신경하고 자율신경으로 나눈다 얘기했잖아요. 그 자율신경에 실조가 오니까 모든 병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자율신경의 가장 중요한 건 또 온도 조절이죠, 온도 조절.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온도 조절을 못하니까 지금 저한테 이분이 오시다가 많이 몸이 그 좋아지시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열대하고 오니까 밤 8시, 9시에도 못 와요. 집 밖에를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그 7월 달까지는 밤 8시에 했거든요. 낮에 못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도 지금 못 나오는 거예요. 더우니까. 온도 조절이 안 되니까 사람이 완전히 예, 녹초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한 다다음 주나 돼야 다시 나와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다 원인은 다 원인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1은 뭔가를 느끼는 능력이나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즉, 예민한 상태이다. 예민한 상태이다. 네. 건강이 과속 자, 몸이 깜찍하게 예민한 상태는 예민한 상태는 우리 몸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목과 어깨에 지속적인 힘을 주게 돼요. 경직 때문에 굳어진다. 이로 인해서 뇌에서 몸에서 뇌로 가는 신체 정보 전달을 방해하게 되어 향상성에 문제가 생겨 자율적인 신체 조절 기능이 저하된다. 이게 자율신경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호흡기계와 소화기계 기능이 저하되어 면역력이 약해져 허약 체질이 원인이 된다. 허약 체질, 모든 증상들이 원인이 되겠죠. 자, 네. 어깨가 경직되면 쉽게 잠을 못 이루고 수면 중간중간에 자주 깨는 등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고 몸이 찌뿌둥하고 계속 자고 싶고 몸이 무겁고 무기력해지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된다. 근데 이런 증상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설명할 때는 요 위에 것만 설명해 주면서 나머지 문제들은 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만 설명해 주고 얘는 근본 원인이니까 이런 문제에 의해서 그렇죠. 이런 문제에 의해서 뭐 어깨가 굉장히 굳어지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일이 뭡니까? 여기를 빨리 해결해 줘서 잠을 잘 잘 수 있게끔 해줘야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키 크는 거를 설명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고 살이 쪄 있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죠?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한테도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 아이가 굉장히 허약해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사회성 뭐 친구 사귀고 이런 걸 싫어하고 운동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데, 태권도를 좀 배우면 자신감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자신감 아시겠죠? 네. 자신감이 없어요? 이 친구가 분석을 해보니까 신경 쓰이면서 스트레스를 해서 경추 1, 2번과 주변 근육에 긴장을 해서 몸이 예민성이 높아져고 목 어깨에다 자꾸 힘을 주네요. 목 어깨에다 자꾸 힘을 주니까 목 어깨 뼈에 굳어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잠을 못 자요, 아이가. 잠을 못 자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죠. 그래, 안 그래? 너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피곤하지? 예, 그래요. 어머니 엄청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허성조 관장님, 네? 엄청 힘들어 죽겠는데 대화하고 싶어요? 아니요. 대화를 안 하니까 예,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지. 맨날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어울려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저기만 해결해 줘갖고 잠만 잘
자기끔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피로 회복이 되면서 기운이 올라가면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냥 자신감 한다고 소리 지르게 하고 뭐 웅변하고 옛날에 웅변하고 많이 다녔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게 발달이 되냐라는 얘기예요. 내 몸의 체질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부모님들이 빨리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증상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상담이라는 게.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그죠?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어떻게. 자, 원인이었잖아요, 이게 원인. 원인. 요거는 이제 원인만 얘기하면 되고, 증상에 따라서 분석 얘기해 주면 되고, 그럼 처방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아이가 길동이의 몸이 굉장히 그 신경 쓰이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바르지 못한 생활 습관 등 경추 1, 2번과 주변 후두골 주변 근육이 긴장하게 만들어서 뭐 어깨가 경직되고 굳어지게 하여 오는 것으로 이 문제로 오는 것으로 자, 첫째, 목 어깨를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굳어져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 손상된 근육을 회복해 해가지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면 된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수면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운동 가르칠 때 우리 길동이는 여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좀 지도를 해서 수면의 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기성장이나 지금 자신감 이런 것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문제는 뭐냐면 목 어깨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몸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전된 생활 습관 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부위가 굉장히 경직되고 굳어져 갖고 근데 얘가 뭘 맨날 해요? 스마트폰 보고 핸드폰 보고 맨날 이러고 있다 이거죠. 그럼 목 어깨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더 굳어지고 경직돼서 신경 쓰이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더 향상되어 버리겠죠. 그것들을 버텨낼 수 있게끔 몸을 강화시켜 줘야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는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풀어줘서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서 일단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그것들을 다시 굳어지지 않게끔 근육을 아주 강하게 형성시켜 가지고 엄마가 맨날 스마트폰 한다고 뭐라 하고 그러면 아이 그 성질만 부린다고. 그래서 좀 적당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교육하겠지만 그래도 안 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면 내 몸에 무리가 오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몸을 좀 강화시켜서 강화시키는 운동을 좀 주기적으로 시켜가지고 아이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건강을 잃지 않게끔 건강을 잃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 참 쉽죠? 예? 예. 상담 참 쉽죠? 이것만 네. 계속 상담하시면 돼요. 어떤 음. 증상들이 오든지 간에. 알으셨죠? 네. 그러면 상체 위주로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신경성 에임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분노 조절이 안 된다든지, 예? 막 화를 많이 낸다든지, 옆에 있는 아이를 맨날 그냥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막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모든 아이들은 다 이 문제예요. 특히 관장님 말 안 듣는 놈들 다 이 문제야. 집합 그랬더니 막 혼자 뛰어다녀. 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김선수 회장님이 저한테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집합 했는데 매 뛰어다니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놈들 다 잡아다가 그냥 예? 엄지손가락에 후두고를 다 그냥 누웠더니 막 애들이
한 놈 눌러보니까 느낌이 탁 오는 거지. 막, 다른 놈들은, 안 뛰어다니는 놈들은 이거 눌러도 별로 안 아파해요. 건강한 놈들은. 예? 근데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딱 잡아다 놓고, 야, 사랑의 안마야 하고 쫙 눌러주면 아주 막 자질러지게 아파요. 애들이. 그래서 그냥, 느낌이 딱 오니까 그냥 집 앞에 있는데 무조건 뛰어다니는 놈들을 불러다가 다 누르는 거야. 그거 몇 번 했더니 애들이 뛰어다니는 놈들이 없어요, 없어요. 막 했더니 뛰어다니는 놈들이 없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 아니, 내가 이 애들이 하도 수업을 방해를 해서, 그냥 좀, 제발 좀, 저기, 도장 그만둬라. 너무 수업을 방해하고,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너 제발 우리 도장 좀 그만둬라 하고, 그냥 그 아픈 것 막 눌렀다는 거야. 막 애들이 막 눈물이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뛰어다니길래 그만둔 줄 알았대요. 예, 도장 그만둔 줄 알았대. 도장 그만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저기 앉아있더래. 집합했더니 안 뛰어다니고 저기 앉아있더래. 그런 놈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다 잡았대다. 근데 이제 억지로 우리가 해서 그런 거 풀하지 말고 서서히 우리는 잡아야 되니까. 너무 심각한 아이들은 좀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음, 그래서 상담은 무조건 근본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근본에서 잡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뒷심이죠, 뒷심. 뒷심. 자, 뒷심의 경직은, 그죠? 뒷심의 경직은, 어, 뒷심의 경직은 신장소장 대장의 장기로의 기혈순환이 약해져 장기의 기능이 저하된다. 신장, 소장, 대장 등의 장기로의 기혈순환이 약해져. 그러니까 신장, 소장, 대장으로 가고 있는 신경들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자, 9번, 아이고야, 글씨가 안 써지는구나. 9번, 10번, 11번, 9번, 10번, 11번, 12번, L1. 여기는 T9번이죠, T9번. T11, T12, L1. 그래서 9번, 10번, 11번은 신장이에요. 신장, 콩팥. 신장. 그래서 신장, 부신, 신장, 요관, 신장, 부신, 신장, 신장, 요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식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방광, 방광. 그죠? 신장에서 피를 걸러내고 찌꺼기들을 소변으로 이제 내려보내는 요관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이고, 얘는 콩팥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이고, 얘는 부신피질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이에요. 자, 부신피질은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이나 그다음에 우리 저기 아플 때 맞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는 게 9번이에요. 그다음에 T12번은 이게 소장으로 가는 신경이고요. L1은 대장으로 가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가 약해지게 되면 이 배 안쪽에 보면 배 안에 보면 여기 가운데에 다 들어있는 게 소장이죠. 그거를 돌리고 있는 게 대장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게 신장이고 그래서 배 안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장기들이죠. 그래서 이 장기들이 기능이 저하되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혈배불응, 복부 팽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배에 힘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를 감싸고 있는 코어 근육에 힘을 주지 못하게 되어 코어 근육이 약해지므로 배심이 약해진다. 원인이 이거라는 거죠. 원인이. 그러면 이제 코어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배심이 없어. 배심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자신감 얘기했잖아요. 배심이 없으니까 기운이 없어. 배심이 없으니까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으니까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은 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배짱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짱. 배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어 근육이 약하면 배짱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아이가 상담이 왔었어요. 어, 어떤 아이였냐면 놀이터에서 놀다가 형아가 한 대 때렸어요. 그래도 얘가 막 울면서 집에를 갔어. 울면서 막 집에를 갔더니 엄마가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엄마가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태권도장에 데리고 온 거예요. 아, 예? 얘가 너무 좀 약해서 맨날 얻어 터지고 다닌다고. 아, 속상해 죽겠다고 막 엄마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그러세요, 어머니. 우리 설문지 하나만 작성해 주실래요? 설문지. 예. 설문지 하나 작성했더니 D심, 장기 기력이 약해. D심의 문제. 아, 이 친구가 이 장기로 가고 있는 기혈이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장기 기능이 약해지고 이 장기 중에서 여기가 이렇게 위장에 내려와갖고 소장에 내 배에 소장이 있고 그거 이렇게 감싸고 있는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S행결장, 요 대장의 기능이 있고 여기 뒤에 콩팥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능들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막 가스가 차고 호흡 부르고 이럴 때 배에다 힘 못 주시잖아요. 배에다 힘을 못 준다는 건 뭐예요? 그걸 감싸고 이것들을 감싸고 있는 게 코어 근육이거든요. 근데 배에다 힘을 못 주니까 코어 근육이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배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을 딱 집중해가지고 그냥 때리다 탁 한번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한 배에 힘이 없으니까 예. 키가 조그만 아이인데 어떤 큰 놈이 한 대 그냥 딱 줘 박았어. 그랬더니 얘가 배짱이 있는 놈들은 막 덤벼들어요. 뒤지게 맞을 걸 알면서도 쟤한테 질 거를 싸워서 질 거를 아는데도 막 덤벼들어. 이씨, 예? 막 손찌가 한 떨리는 것이가 막 한번 막 뛰들어요. 그런 아이들은 뒷심이 굳었을까요? 안 굳었을까요? 한 대 때렸더니 줘 박았더니 엄청 막 대들어요. 뒷심이 굳었을까요? 안 굳었을까요? 좋습니다. 안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서 배심이 있는 거예요. 배심이. 그래서 배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어디 가서 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절대 안 때려요. 아, 저 새끼 때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막 대들어가지고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면 아이씨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때릴 맛이 나는데 한 대 때렸더니 그냥 지구가 막 뒤집힐 정도로 막 어? 막 누나를 부리면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등치 좋은 놈들도 그런 아이들 못 때려요. 예.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울면서 왔는데 이 아이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거지. 남들한테 안 맞게 하려면 그쵸? 지금 어머님한테 딱 자, 이 친구가 뒷심이 좀 막혀서 장기기능이 약하고 장기기능이 약하니까 어, 그거를 감싸고 있는 코어 근육이 지금 발달이 안 된다. 코어 근육이 발달이 안 되니까 이 친구가 배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뒷심 빨리 풀어가지고 장기 기능을 개선해. 장기 기능. 개선해주고 그러면 이제 코어에다 힘을 줄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코어를 강화시키는 배심 강화, 코어 강화 운동을 아주 철저하게 저희들이 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배심을 길러내면 얘가 배짱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어?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잘 교육하겠습니다. 그냥 원인 분석, 아이 몸을 먼저 분석을 해서 문제 해결점을 지금 다 얘기해 줬잖아요. 운동법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운동만 냅다 시키면 이런 친구들은 상해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런 상태를 가지고 품새 손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햄스트링 근육 네. 100% 맞아요. 터진다. 고관절이나 햄스트링 근육 100% 터진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런 문제성들을 해결해 주면서 내가 운동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문제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아이들 또 들어와서 하다 보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왔는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운동을 가리키니까 운동 상해가 오게 되고 도장을 그만두죠.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운동하기 되게 싫어하거든요. 심한 아이들은. 그래서 운동을 재밌어 안 하고 몇 개월 안 하고 그만둬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운동 시키면 안 돼요. 처음에. 뭐 하라고요? 뒷심 풀어주는 운동. 그렇죠? 그 운동 시키고 그다음에 뭐 하라고요?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 그게 선행이 되면 이 친구는 뭐냐면 운동을 되게 재밌어 해줘요. 그러면 도장 그만 안 두고 내가 5년, 10년 동안 계속 운동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개선을 안 시켜주면 이건 몇 개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석 잘 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해나가면 돼요. 서서히. 그래서 막 단계를 막 빨리빨리 지나갈 필요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몸을 회복시키는 단계만 내가 몇 개월 동안 계속 해나가면서 하다 보면 이 친구는 뭐냐면 회복을 안 시키고 하다 보면 몸이 아파오거든요. 몸이 아파오니까 권태기가 오게 되고 재미를 못 느끼는 거고 도장에서 아무리 재밌게 해줘도 재미를 못 느껴요. 이런 친구들. 그래서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좀 심한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운동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뒷심 풀어주는 운동, 그러니까 준비 운동만 어느 정도 시키고 본 운동들은 잘 안 시켜도 돼요. 그래서 야, 너 오늘 고생했다. 오늘 네 운동 이 정도 딱, 딱.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강화 운동, 호흡 강화 운동.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운동을 다 따라와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진행이 가다 보면 아이가 운동을 해도 안 아프거든요. 그리고 체력이 굉장히 향상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 운동들을 관장님들이 꼭 경험해 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아,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운동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게 확 와요. 그래서, 뒷심 풀어주는 운동하고 코어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그냥 매일 해보세요. 매일. 그래서 매일 해가지고 한두 달이나 최고로 길게 가면 한 3개월 안에 다 알아져요. 몸이 느껴져요. 그냥 처음에 딱 하다 보면 느껴져요. 그냥 간단하게 뭐 스트레칭 운동 정도만 생각하고 막 하다 보면 뭐 이런 거 가지고 운동이 되겠어? 뭐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는데 하면 할수록 예, 몸에서 확 느낌이 와요. 체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예. 두 가지만 완전히 외우세요. 이 두 가지만.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 두 개로만 푸는 거예요. 우선. 예? 어떤 아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두 개로만 풀어요. 이 두 개로만. 그래서 이 두 개로만 푸는데 두 개로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예? 두 개로 푸는데 두 개로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 모든 이과를 하는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관에 올 한 해 동안 150명이 이과를 했어. 그러면 150명을 이과를 했는데 모든 아이들을 다 상담했어. 자, 150명을 상담을 했어. 그러면 우리는 운동을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운동 가르치겠다고 다 상담했잖아요. 지금 150명을. 올 한 해 지금 150명이 상담이 왔는데 모든 아이들을 다 이제 체형 분석을 통해 갖고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운동 열심히 가르쳐 갖고 이제 몸을 다 개선시켜 주겠다 했는데 그럼 어디 운동 시켜야 돼요? 윗목드씨. 예. 어, 그렇죠. 어우, 송일수 과장님 이제 알아버렸어 이제. 뒷목하고 뒷심하고 코어만 운동시키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 뒷목과 뒷심 코어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운동을 시킬 것인가 우리는 그것만 연구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준비 운동에다 넣으시면 돼. 준비 운동에다가. 그러면 준비 운동에 넣기 때문에 내가 줄넘기를 가리키든 태권도를 가리키든 예? 합기도를 가리키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들을 가리키더라도 킥복싱을 가리키든 주짓수를 가리키든 상관없어요. 그 준비 운동에다가 뒷목, 뒷심,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거기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한 거예요? 개개인의 맞춤 운동을 한 거예요. 왜? 모든 근본은 뒷목, 뒷심, 코어니까 그거에서만 우리는 상담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그거를 풀어주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겠다라고 다 상담을 했기 때문에 됐죠? 네. 150명을 했는데 150명 일일이 따로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음, 뒷목, 뒷심,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준비운동에 넣어가지고 할 거냐. 어떤 운동들을 거기다 넣어서 할 거냐. 그것만 거기다 넣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개개인의 맞춤 운동을 전체적으로 다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자세가 우리 아이가 뭐 자세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뭐 이렇게 라운드 숄더를 가지고 있는데 네, 라운드 숄더. 우리 아이는 좀 이렇게 거북목. 예. 요즘에 지금은 이제 관장님들이 이런 쪽에 그 자세 분석 상담을 안 하니까 부모들이 이런 것들을 안 물어볼 텐데 이제 몸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냥 이런 것들은 간단한 거죠. 자, 저 보이시죠? 네. 네. 자, 이렇게 바른 자세. 바른 자세에서 무너지려면 어떻게 무너지냐면 자, 뒷목하고 뒷심의 문제. 특히 지금 자, 뒷심이니까 뒷심으로만 얘기할게요. 뒷심이 굳어지면 장기로 가고 있는 기혈이 막히게 되고 장기가 기능에서 저하되기 때문에 속이 불불거리거나 헛배가 차거나 그렇죠. 복부팽만과 같은 가스도 많이 차고 방구도 많이 끼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코어 근육에다가 힘을 못 준다. 뭐 설사를 한다든지 코어 근육에 힘을 못 주면 배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심이 없어요. 배심이 없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구부러지죠. 거북이. 음,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배심이 없어요. 배심이 없으니까 구부러지죠. 자, 네. 구부러진 상태에서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이죠. 네. 몸을 받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디다가 그러면 구부러지니까 어깨가 말려요 안 말려요? 말려요. 어깨가 말리죠. 어깨가 말리니까 라운드 숄더가 되는 거고 어깨가 말리면서 구부러지니까 목이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거북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등, 라운드 솔도, 거북목은 세트로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배심이 약해서. 배심, 코어 네. 근육이 약해서. 코어 근육은 왜 약해요? 장기 기능이 안 좋아서. 장기 기능이 안 이렇게. 좋아서 뒷심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든 원인은, 자세의 모든 원인은 뒷심에서 오는 거예요. 음, 자, 배에 힘이 없어요. 배심이 없어요. 배심이 없으니까, 구부러져요. 구부러지니까 힘들죠. 그러니까는 팔을 기대이죠. 기대이죠. 배에 힘이 없으니까. 예? 네. 기대이죠. 공부할 때. 네.
자, 이렇게 기대면 골반 틀어져요, 안 틀어져요? 틀어져요. 골반 틀어지죠. 자, 그다음에 배에 힘이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안에 있는 장요근이 수축되죠. 네. 예, 그래서 일어나서 쭉 필래니까 장요근이 쫙 늘어나줘야 좀, 되는데 안 늘어나주지요. 하도 이렇게 막 구부러져서만 생활하니까 장요근이 안 늘어나지죠. 자, 그다음에 한쪽으로만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다 그러면 이쪽 장요근은 그래도 그나마 덜 수축되고 여기는 엄청 수축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이렇게 장요근이 수축되면 내가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없죠. 허리를 당겨버리니까 장요근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자요? 옆으로 자죠, 옆으로. 그래서 다리 한쪽을 딱 올려서 다리를 피면 장요근이 쫙 늘어나지만 옆으로 이렇게 자버리면 예, 장요근이 이렇게 음, 그렇죠? 장요근이 예, 펴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으로만 자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골반변이나 내 몸의 형태적인 변화는 뒷심에서 오는 거예요. 코어 근육이 약해서.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세 교정이나 자세 교정이 아니라 교정원이나 골반 틀어졌다고 골반 틀어서 뭐 어깨 이게 틀어지고 이런 거 다 받으러 교정원 가잖아요. 한의원 가거나 교정원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해갖고 될 네. 거냐는 얘기죠. 안 돼요.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문제는 그냥 잠시 아주 잠시뿐이에요. 예, 골반 아무리 교정해도 그냥 그때 잠깐 맞춰지는 거지. 그냥 집에 오면 다 틀어져 있어요. 자, 근본적으로 이런 모든 자세 교정, 그렇죠? 몸의 형태적인 그런 변화의 교정들을 하려면 태권도장 가야 돼요. 우리 태권도장.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근본은 여기서 온다. 여기서 뒷목과 뒷심. 오늘 좀 푼이라고 이거 저번에 10분 만에 넘어갔던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게 강조되는 문제라서 여기서 요거 원투를 꼭 그냥 외우세요 그냥. 네. 그래서 네. 매일 읽어보라고. 매일매일 한 번씩 그냥 저 사무실 책상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출근하면 한번 읽으세요. 요거. 예? 요거 한번 읽고 예. 하루를 시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상담은 이걸로 상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 아이들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걸로 안 가셔도 돼.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조건 외우시고, 세 번째는 부모가 아이들이 골반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우리가 재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부모는 몰라요. 부모가 어,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해요. 질문, 네, 질문을 안 하고, 이 문제는 1번과 2번에서 오는 거예요. 1번과 2번에서 와서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이 3번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네. 하늘과 땅에 뭐 어떤 문제가 있어야 사람들한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천지인. 그죠? 하늘과 땅에 문제가 있어야 사람한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사람한테 문제 안 와요. 자, 그 다음에, 원투의 문제가 있을 때, 유형 1하고 유형 2의 문제가 있을 때 골반의 변이가 오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미약하게 오는 거고, 원의 문제와 투의 문제가 심각하게 오게 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문제가 와요. 자율신경계의 문제가 온다. 원하고 투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율신경의 문제가 된다. 알았죠? 이거 네. 다 우리 저기 홈페이지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용자 결과지에 보면 다 눌러보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냐면 5번은 그냥 그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 없다 체크해. 아 이렇게 체크를 했다는 거는 아 우리 아이가 몸이 기혈순환이 막히는 데도 없고 굉장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저희들이 그
또 이거 말고 2차 검사, 3차 검사도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아이가 정말 이렇게 다 건강한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미약한 부분들이, 허약한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보고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건강한 상태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여기에서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죠? 여기에서 뒤로 내려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 더 발달시켜갖고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정말 잘 낳았는데, 예? 정말 건강하게 잘 낳아주셨는데 여기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건강을 잃지 않고 이것들을 꾸준히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운동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상담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은 정상. 그래서 우리가 요게 기고 요게 혈인데 이제 그 체형 분석 설문지를 통해서 기냐 혈이냐를 봤잖아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아파오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아파오냐. 아이고 우리 아이가 그냥 틈새 선수인데 하다가 햄스트링 근육이 터졌네. 아이고 뒷심의 문제. 여기서 장기 기능이 약하고 장기 근육이 약한 거 코어 근육이 약하고 코어 근육이 약하니까 힘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힘을 집중시키지 못하니까 남의 힘까지 빌려다 써. 어디? 엉덩이 근육의 힘을 빌려다 쓴다고. 엉덩이 근육의 힘을 빌려다 쓰니까 여기 중둔근하고 소둔근에 문제가 생기고 하체로 기혈순환이 안 돼.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다리가 아파온다든지 이렇게 발차기 했을 때 중심을 잘 못 잡는다든지 조금 뭐 걸어 다니면 굉장히 다리부터 피곤해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다 거기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중둔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햄스트링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여기 소둔근에 문제가 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대퇴근막장근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퇴근막장근 하니까 우리 허성종 관장님도 대퇴근막장근 그 다음에 이 네. 대퇴근막장근에 문제가 오는 사람들은 어디에 문제가 되냐면 내전근에도 문제가 생겨요. 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다리 찢기가 안 돼. 골반 자체가 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전근하고 내전근 스트레칭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벌리는 거잖아요. 앞뒤로 벌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벌리는 건데 요 네네. 얘는 중둔근하고 저기 소둔근의 문제예요. 소둔근. 특히 소둔근의 문제인데 이번에 내가 이제 세미나를 좀 태국에서 세미나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해줬어요. 애들 쫙 앉혀놓고 야 이거 한번 해봐. 했더니 쫙 했더니 한 놈이 못하는 거야. 너 나와. 너 나와봐. 그래서 내가 디심 하면서 이 다리 찢기에 이 증상에 그 스타트 포인트 이 증상 스타트 포인트 여기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를 막 두드려주고 풀어주면서 소등근 눌러주고 그다음에 내전근 좀 풀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해봐. 그거 풀어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골반 세우기라고 그랬죠. 골반 세우기. 골반. 근데 그 네, 친구 골반 세우기도 안 되더라고. 음, 그래서 다리 찢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그 관장들한테 다리 찢기 억지로 시키지 마라. 억지로 시키지 마라. 근데 이제 거기는 아주 막 운동을 빡세게 가리키는 그런 나라라서 지금 막 그러고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이라서 아이들이 그런 거보다는 마샤라츠 그러니까 무술 플러스 건강이 접목되지 않으면 도장의 그 간원들이 갈수록 더 힘들죠. 그래서 요즘에 태권도 보면 겨루기 선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근데 아직 그쪽으로는 이제 겨루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시대의 변화이니까 예, 우리 운동 플러스 건강을 접목시켜가지고 도장 운영하는 데다가 플러스 시키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지죠. 부모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그래서 요 그림은 뭐냐면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D10의 문제, 여기 D10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코근이 약하니까 몸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상태에서 여기 장요근이 굉장히 수축해 있는 상태니까, 예, 얘들이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늘어나지를 못하니까 다리를 항상 당기고 있죠. 똑바로 못 누워자는 거예요. 이 근육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 이거 한 장 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 이거 한 장 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근본은 어디 있어요? 기와 혈 가지고. 이 근본을 가지고 아이가 예를 들어서 구분등, 라운드숄더, 거북목, 이거네. 그래서 쭉 타고 와가지고 이 친구가 코어 근육이 약해서. 그래서 코어 근육이 약해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고 구부러지니까 구분등, 라운드숄더, 거북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어머니? TC 풀어주는 것부터 해야지. 그래야 장기 기능이 개선이 되고, 장기 기능이 개선이 되면 저희들이 굉장히 그 단계적으로 코어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게 되면 자세는 자동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시켜보세요. 어머니, 똑바로 이렇게 딱 배가 힘 주세요. 힘 빼보세요. 구부러지 않고 구부러져요. 그렇죠? 어깨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목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배에 힘이 없으니까. 거기 앞에서 이렇게 어머니한테 직접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해보게 해가지고 아이를 시켜도 되고 엄마도 같이 해보게 해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아이들이 자세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아주 아이들이 바른 자세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수업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음.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 12강, 13강 끝내야 되는데, 이거 15강 넘어가도 못 끝내게 생겼으니, 그냥. 이러다가 20강 간다는 소리 나오겠는데, 이거. 한, 한 1년 동안 해요? 예. 디스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보면, 요 그림을 확대할 수 있거든요. 자, DC의 문제가, 그렇죠. DC의 문제가 확대를 한번 시켜볼게요. 8개밖에 안 되나? 예. 자, TC 문제가 좀 확대하면 여기 근육들이 뭐냐면 다 뼈에 하나씩 붙어 있어요. 여기 행돌기 뼈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근육이 수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에서 수축해버리면 쫙 누르겠죠. 예. 그래서 이 뼈에 압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 뼈에 압력이 그래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삐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는 요방형근, 예? 저 뒤쪽에는 요방형근, 예. 앞쪽에는 장요근. 이 두 근육들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근육이고 디스크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근육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어디가 아프냐라고 하면 이제 이거 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 팔이 저래요. 뭐 어디가 아파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이걸로 설명합니다. 바른 자세 노드맵을 보고 체형 분석, 그러니까 PBT, 예? PBT 체형 분석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바른 자세 로드맵을 보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기다 써요, 여기다. 신경성 에미소 스트레스. DC의 문제가 장기로 가는 기혈을 막게 되고 거기에 기혈을 막으니까 장기 기능이 저하된다. 그래서 보폭행만 가스가 많이 차고 헛배 부르고 예?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힘을 못 준다. 배에다 힘을 못 주니까 코어 근육이 약해지고 코어 근육이 약해지니까 배심이 없다. 그래서 이제
쭉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키가 안 큰다. 키가 안 큰다. 장기 기능이죠. 우리가 허약 체질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그쪽 가서 설명할 건데, 예를 들어 T심의 문제는 T12번이 소장이고 L1이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소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음식을 소화해서 넘어오면 흡수하는 기관인데 흡수,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혈관에다 넣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소장이 약해지면 흡수를 제대로 못하죠. 에너지 흡수를 잘 못하니까 얘가 허약해질 수밖에 없죠. 뚱뚱한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들은 흡수를 너무 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소장이 다 흡수하지는 않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흡수를 해요. 내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내 몸에서 필요한 만큼만 흡수를 하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들어온 쪽쪽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도 그냥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이 T심이 도톰하게 부어 있어요. 여기가. 뒷심이 도톰하게 부어 있어요. 부어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흡수를 엄청 잘한다. 예? 흡수를 엄청 잘하는 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뒷심이 도톰하게 부어 있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힘들거나 이러면 가스가 평상시에 안 차다가 그때 되면 갑자기 뭐 가스가 차죠. 네. 네. 그래서 방귀도 끼고 그럴 때 여기를 눌러보시면 좀 아파요. 근데 내가 그런 거 전혀 없어. 근데 해보면 괜찮거든요. 근데 내 몸에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 때 눌러보면 아프고 예, 많이 뭉쳐있고 그래요. 네? 자, 자, 자. 어, 요거는 요거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오늘 너무 길게 했어. 저거 오늘 나가가지고 저 뒤에 예? 근본 다 나가야 되는데 오늘 너무 길게 했어.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제가 지금 족저근막염하고 설명했죠. 네. 근데 못 드셨잖아요. 음, 저번 주에 수업을 안 해가지고 그냥 그 질의응답만 해가지고 족저근막염에 설명을 드렸는데 녹화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녹화를 안 해가지고 음. 자, 잠깐만 확대를 좀 해놓고 이게 최고로 확대되네. 자, T심의 문제가 코어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코어 근육을 약하게 만들면 장요근하고 요방형근이 굉장히 경직이 와요. 자세 문제 때문에. 예? 어떤 이런 자세들에 무너지니까 코어 근육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자세들이 흐트러지게 되고 자세 흐트러지다 보면 여기에 관련된 주변 근육들이 굉장히 힘을 써야 되니까 경직되고 굳어지게 되겠죠. 저 장요근이 굳어지게 되면 장요근이 굳어지게 되면 요 장요근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대퇴골에 붙어 있어요. 대퇴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쓰는 근육이에요. 예?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쓰는 근육.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차기 뭐 이런 거 찰 때 아니면 걸어갈 때 다리를 드는 근육이 장요근이에요. 자, 이 근육 자체가 이제 장요근인데 이 근육이 지금 대퇴골에 붙어 있겠죠. 대퇴골에 붙어가지고 이 근육이 확 잡아 당기니까 이게
대퇴골 그 위에 이제 대퇴골 위에 무슨 근육이 있냐면 얘가 있어요. 얘가 지금 대퇴 직근이고 그다음에 외측강근 내측강근 외측강근 요 가운데 있는 게 중간강근이에요. 요거는 우리는 대퇴 사두근이라고 그러죠. 지금 대퇴 직근이 지금 잘려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찰 위에 있으니까 요게 있어버리면 요게 안 보여서 요게 대퇴 직근이고 여기가 중간강근이에요. 중간강근. 그다음에 내측강근 외측강근. 요게 이제 대퇴 사두근. 근데 요렇게 대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내려와서 요 대퇴골 밑에 이 근육이 붙어요. 장요근이. 그래서 이 장요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퇴사두근에 문제가 생겨요. 대퇴사두근에 문제가 생겨요. 대퇴사두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퇴사두근에 문제가 생기면 자 대퇴 직근이 여기 슬개골에 붙고 슬개골 밑에 여기 요게 슬개건이에요. 슬개건. 그래서 얘가 뭐 어디에 경골에 붙어 있어요. 경골. 예. 경골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요거는 골반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대전자에 붙어 있고 그다음에 경골에 붙어 있죠. 대퇴골에 안 붙어 있어요. 대퇴골 밑에 안 붙어 있고 경골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자, 경골이 이렇게 있고 대퇴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근육하고 여기에 있는 근육이 쭉 내려와서 아이고 쭉 내려와서 여기에 달라붙어요. 쭉 내려와서 여기에서 달라붙어요. 음, 자, 그러면 이 근육들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수축되니까 이 경골이 올라가겠죠? 위로. 그죠? 대퇴골은, 내려가요. 대퇴골은 내려가요.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 무릎에 압력이 증가돼요? 안 돼요? 생각돼요. 압력이 증가되죠? 예, 이게 성장통이에요. 아셨죠? 네, 성장통이면서 무릎 통증이에요. 아이들 무릎 통증, 성장통. 자, 성장통이 이렇게 오게 되면 뼈를 자라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자라요. 뼈를 자라라고 하면, 그러니까 뼈는 자라는데 근육이 지금 문제가 생겨갖고 경직돼서 굳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네, 통증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근육은 안 늘어나오는데 뼈가 막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통증이 심해져요? 안 심해져요? 심해져요. 그렇죠. 통증이 심해지죠. 통증이 심해지면 이 통증은 어디로 가요? 네. 뇌로 가죠, 뇌로. 그러면 우리의 뇌는 뼈한테 자라라고 명령을 내리겠어요? 뼈가 자라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겠어요? 잘하지 말라고. 그렇죠. 뼈한테 자라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죠. 너 자라면 통증이 더 심해져. 늘어나지 마. 쓰지 마. 막 그러겠죠. 그러면 키 성장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미칩니다.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태권도 쉬라고. 그렇죠? 네, 태권도 쉬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태권도 절대 쉬면 안 되죠. 얘 자꾸 쉰다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키 커요, 안 커요, 얘가? 안 커요. 키 안, 크는데 영향을 거의 미쳐요. 키 성장에 영향을 미쳐요. 저 영향을 빨리 해소시켜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태권도를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보내야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뭐 하셔야 돼? 대퇴사두고 스트레칭 시켜야지, 대퇴사두고. 요 근육 스트레칭 시켜야지. 장요근도 스트레칭 시켜야 되고. 자, 아이고야. 저 영상을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 영상을 이렇게 한번 돌리세요.
네, 화면 돌렸습니다. 변환. 예, 저 사진을 이렇게 싹 긁으면 돼요. 이제 화면 크기. 예, 예, 예. 그래서 다리 우리 저기 저 이렇게 다리 한쪽으로 이렇게 걸리는 거 있죠? 바닥에서 나 지금 보이게 하려고 의자 위에다 바로 올렸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다리 이렇게 앞쪽은 굽이고 뒷다리 쫙 펴고 예. 예? 요거 이렇게 하는 거. 아, 요거.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예. 여기 장요근 아, 늘어나죠? 네. 늘어나죠? 자, 그다음에 대퇴사두근도 약간의 자극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장요 스트레칭이고 다리를 잡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이에요. 그죠? 앞쪽 근육이 네. 늘어나잖아요. 네. 두 가지만 시키면 장요 스트레칭하고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이 되죠. 예. 요것만 빨리 하면 성장통 없어져요. 음. 혹시 무릎을, 여기 해놓고 대퇴사두근을 팔꿈치로 이렇게 어, 부모한테 좀 비벼달라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막 거기 이렇게 살살살 비벼가지고 눕혀놓고 비벼놓고 스트레치 시키면 훨씬 더 빨리 좋아져요. 금방 좋아져요, 이런 것들은. 제가 1년 넘게 병원에 다니면서 이 문제로 매일 병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음, 중학생이었는데. 매일 다니는데 하도 다니길래 너 도대체 어디 다니냐. 병원 또 가냐. 내가 1년 만에 그 길거리에서 할머니 붙잡고 이걸 설명했어요. 빨리 보내세요. 1년 동안 다녔으면 많이 다녔잖아요. 해결도 안 되는 데를 모르게 가요. 내가 한 달 만에 해결해 줄게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왜 그러냐면 굉장히 심했거든요. 계단을 못 올라다녔어요.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파서 음, 중학생이 계단을 못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매일 그냥 와가지고 도장에 오면 눕혀놓고 발목에다 띠 묶어갖고 내가 못 해주니까 쭉 차고 당겨갖고 왜냐면 지 손으로 지 발목을 못 잡아요. 안 올라오니까. 그 정도로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눕혀놓고 발에다가 띠를 묶어놓고 잡아 당겨갖고 대퇴사두근 스트레칭을 시킨 거죠. 야, 네가 잡고 있어. 하고, 네. 그 계속 풀었더니 이제는 뭐 한 달 정도 넘으니까 막 계단도 뛰어다녀요. 묶고 다니는 애가. 그래서 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운동했어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그 대퇴사두근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에 장요근하고 대퇴사두근 스트레칭 요거 해주면 성장통들은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이 원인들 잘 보셨다가 부모한테도 이렇게 아픈 아이들 있기 전에 미리 설명하세요. 미리. 그래서 이런 거 저기 저 뭐 PPT 한 장이니까 그 설명할 때 그 부모들 설명해 줄 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PPT 보내줄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이렇게 한 장에 있으니까 예,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 있으면 빨리 도장에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키 크는데 좀 응?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문제들은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다고. 그리고 집에서 쉬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또 뛸 건데 아이들은 집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안 움직이면 되나요, 애들이? 뛰어다녀야 애들이지. 네. 가만히 앉혀놓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뭐, 거기 뭐야, 스마트폰, 뭐, 뭐,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을 텐데. 네? 빨리 도장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 진도를 못 나가가지고 내가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지금 큰일인데, 아무튼, 예, 아무튼, 날씨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조금 좀 풀리지 않을까요? 조금씩. 아니요. 더 예, 덥다고 하던데요.
하여튼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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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